1년 전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4살 아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은 사설 학원 차량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늘면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는 심폐소생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5.18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주 채권은행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는 매각이 아닌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여름 무더위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갇혔다 의식불명에 빠진 4살 아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아동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만큼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폭염에 달궈진 통학버스에 8시간 넘게 갇혀있다 의식불명에 빠진 당시 4살 채모군. 꼭 1년이 지나 5살이 됐지만 최근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선 나왔지만 음식물 섭취도 호흡도 계속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방학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나긴 해요. 밖에 이렇게 차 타고 나가서 하는 활동을 전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병실에 누운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게 하는 기나긴 간호는 가족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친척에게 맡겨야 하는 등 가족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아버지는 일을 그만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집은 집대로 지금 사실 애는 애대로 사실 뭐 교육이라든지 우리 보살피는 건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병원 생활을 언제까지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동포인 채군은 외국인 신분이라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사설 학원 차량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60여 명의 원생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타기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들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차량을 내릴 때까지는 안전벨트를 풀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놓칠세라. 차량 시간표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이름을 부르며 확인합니다. 기사님도 철저히 또 안에 아이가 있는지 또 자고 있는지 또 원장님도 그걸 또 한번 돌아보고 교사는 물론 마지막에 내리면서 1년 전 사고 이후 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도 보완하게 했습니다. 갇힘 사고를 막아내기 위해 아이들이 갇혔을 때 알아낼 수 있는 동작 감지 센서와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 안전수칙 등이 담긴 홍보 리플렛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그러나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는 전체 1000여 대의 통학버스 가운데 절반인 500여 대를 차지하는 사설 통학버스가 사실상 누락돼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표본 조사를 했더니 45% 정도가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물놀이 사고에서 1분 1초의 중요성 아실 겁니다.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결정되죠. 휴가철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신속한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계곡.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을 시민들이 물 밖으로 건져냅니다.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은 다름 아닌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박 의원은 평소 독학으로 배운 심폐소생술로 지금까지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이나 매개체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8월로 접어들면서 강과 계곡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도내 119 상황실로 접수된 여름철 순환사고 신고는 70건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사망사고 대부분이 강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놀이 안전사고와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해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구조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9에 먼저 신고를 하여 주시고 성급하게 물속으로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명장비 착용과 사전 준비운동 실시 등 안전수칙 준수는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막바지 휴가철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5.18 정신을 언급하며 옛 전남도청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 대표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임 도종환 장관에게 원형 그대로의 복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내부역을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되니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잘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도종환 장관은 훨씬 더 적극적인 어조로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나머지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도 도 장관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약속했고 늦어도 8월 중으로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을 둘러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형대로 복원하다는 광주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면담 직후 문체부와 대책위 간의 실무 협의가 곧바로 시작되는 등 전남도청 원형 복원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 공을 넘겨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지금껏 알려진 매각설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 회장은 오늘 윤장현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호타이어는 매각이 아닌 정상화가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지역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충분한 소통과 논의 속에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상무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용하고 사용료 차액도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거나 실명 위기에 놓인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광주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캄보디아까지 건넨 사랑의 의술 덕분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 늘 숨이 찼던 푸응진다. 건강검진을 위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찾았던 이 소녀는 심장계통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현지에선 적절한 수술도 어려운 상황. 의료진들은 이 소녀를 광주로 긴급 이송해 오늘 심장병 수술을 했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있던 비락은 망막 박리증도 있어 실명 위기까지 갔지만 광주에서 적절한 수술을 받은 덕분에 작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4년) 전부터 네팔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조선대학교 병원은 이처럼 긴급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초청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진료, 수술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수술 후 경과도 좋고 현지 반응도 뜨거워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환자를 더 초청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픈 몸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희망을 안고 돌아간 외국인 환자는 7명. 광주에서 건네는 사랑의 의술이 동남아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구명석 청장은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식유청이 지원하고 있는 탈북학생 수업연구회 백두대간이 탈북학생과 다문화가정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구장에서 기아 홈경기를 함께 관람한 탈북학생 등은 소통을 통해 각자 다른 문화적 간극을 좁히며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국민통합 나라사랑 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캠페인 활동도 벌였습니다. 2017 MBC 1318 사랑의 열매 자원봉사 캠프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동신대학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와 사랑의 열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남과 서울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들이 참가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청소와 목욕봉사, 벽화 도색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만 유일하게